네,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이 또 좋기 때문에 또 우량주로서 중장기 투자를 노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실적, 포워드 PER이 5배, 6배로 저평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고점일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을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얘기하는 것이 PER, 흔히 말하는 PER라는 지표입니다. PER라고 하는 것, 이게 영어로는 이제 price, earning ratio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주가, 가격, 그리고 earning은 수익, 이익이 되겠고요. ratio는 비율이 되겠죠. 주가순이익 비율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PR이 5배면은 너무 사상 최대 실적이다, 좋다. 그리고 AI 시대의 핵심이다. 이런 걸 이제 넘어서 PR이 5배가 되면은 믿기 힘든 저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투자의 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까지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종목인 엔비디아나 그 TSMC 애들 보면은 PR이 20배는 나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애들은 엄청나게 저평가라고도 볼 수 있겠죠. 비교적 비슷하니까요. 물론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차이는 있지만 비교적 생산 기지로서의 비슷한 점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역사적인 데이터를 한번 보다 보면은 지난 한 100년의 증시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PER 5배가 주는 숫자는 오히려 다운사이클의 시작을 알렸었던 경고음인 경우들이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물론 지금은 조금 개념이 좀 바뀌고는 있지만 이런 반도체 쪽은 cyclical, 그러니까 산업의 순환매가 잘 일어나는 쪽이에요. 제조업들은 워낙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그 가격이 치솟을 때 생산량도 마찬가지로 치솟죠. 그러다가 계속해서 생산은 또 얼마나 이게 수요가 올라갈지 모르고 가격이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메모리의 장착들이 컴퓨터든 데이터 센터든 끝나면 더 이상의 수요는 늘지 않는데 이미 생산 기지를 늘려놨기 때문에 팹을 늘려놨기 때문에 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면서 가격은 또 경쟁사들이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던 게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점에서 봤을 때 PER 5배가 사실상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고평가로서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정말 기업적인 해자로 고평가를 유지하는 PER 10배, 20배를 보이는 성장성의 그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서 올라가는 거 아닌 이상은 더 이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진짜 숫자로만 증명해서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투자에서는 종종 이 싼 밸류에이션이 밸류 트랩이라고 해서 가장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워렌 버핏이 PBR 그 워렌 버핏 스승 벤자민 그레이엄이었나요? 그런 사람들이 했었던 PBR 이론들 이런 것들 우리나라 이제 그 상법 개정 전에 0.1배 PBR 0.1배 지주사들 엄청 많았습니다. 이런 애들 부동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동산 재평가도 안 받아요. 평가익 잡힌다고. 오히려 안 잡고 정말 밸류 트랩 걸린 애들 정말 많아도 안 갔었던 애들 지금까지도 안 가고 있는 애들 정말 많습니다. 아무튼 간에 내용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보도록 하면은 밸류에이션 패러독스, 밸류의 역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주들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성장주들 버블까지 봤을 때 고점 PER이 100배 이상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1929년에 RCA라는 종목이 PER이 72배 갔었는데 이때가 뭐냐면 라디오에 대한 붐의 주역이었던 RCA가 72배까지 보여줬었기도 했고요. 시스코가 닷컴 버블 시절에 200배를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엔비디아는 물론 이건 시차의 차이 때문입니다. 다 이런 것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때 200배를 넘겼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PER은 포워드 또 PER도 있습니다만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PER 10배 이하권에서 여러 번 증명을 했었죠. 어찌됐든 간에 또 엑슨모빌을 한번 보게 되면은 2022년에 엑슨모빌이 PER이 7.1배 이 당시가요 유가가 정점을 찍었던 시기입니다. 엑슨모빌의 수익이 좋았다라는 거죠. 유가 역시나 커머디티로서 산업의 사이클을 받아들이는
시클리컬 같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유가가 좋으면서 주가도 폭등을 했었지만 당시에 그 PER은 여전히 7배 정도, 그렇게까지 이 PER을 뚫어내지 못했었던 걸 봤을 때는 과거 2018년에 SK하이닉스도 그 당시도 PER이 4-5배였습니다. 2018년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했던 시기거든요. 그때 이후로 뭐 그렇게까지 오히려 주가 상승을 맞이하지 못했고 오히려 내려가는 흐름들을 보였었다라는 거죠. 2018년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지만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2019년, 20년 수익을 이어가지도 못했고 주가도 이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 공포라기보다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내용이 이제는 스멀스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요, 디램보다도 이제 가격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디램도 이제는 실물 가격에 대한 정점이 지금도 그 상승세가 확실하게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이제는 큰 기대는 없다. 이제는 오히려 꺾였으면 꺾였다, 이런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또 과거에 이런 기업들이 밸류 트랩에서 더 뻗지 못했다라는 거, 오히려 차라리 제대로 된 버블을 맞이해서 추가로 뚫지 못하는 이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종목들이 버블이다, 이런 것들을 딱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이렇게 빠질 때요, 많은 분들이 스마트 운용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밸류 트랩에 걸려서 PER 5배인데 4배인데 6배인데 이게 안 가겠어, 저평가인데 내려오면 더 사지, 내려오면 더 사지, 이런단 말이에요. 차라리 지금은 오히려 시장의 기대가 꺾였고 센티가 잡힙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래 과거에도 빠졌다가 올랐어, 과거에도 매도 사이드카 여러 번 나왔어, 서킷 브레이커 여러 번 나왔어, 하지만 이제 좀 다르다라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오늘 그랬다가도요, 내일 만약 한 번 더 빠지잖아요? 그럼 그 센티는 더 강해질 거고, 그 과정에서 반대 매매 물량 나올 거고, 마진콜 물량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센티들이 모이게 되면은 꺾은 거를 뒤집기가 쉽지가 않아요. 꺾인 날개로는 날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날개가 꺾였다라고 보여지고요, 디램의 가격과 HBM의 반도체의 그 가격의 상승률이 다시 개선이 되던지 아니면 밸류 메리트가 더 들어오던지 요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인벤토리 물량도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요 리스크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요 리스크는 언제 등장하나요? 미국이랑 일본이랑 중국에서도 이 메모리 반도체를 다시 한번 생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초단기 내에 그런 생산에 대한 라이벌들이 한두 명이라도 늘어나게 되면은 분명히 주가는 또다시 엄청나게 좋지 못한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증설. 지금 너무나도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죠. 결국에는 결론은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압니다. 요거는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긴 하니까요. 그리고 로봇 시대가 오든 우주 시대가 오든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 건 맞으니까요. 하지만 그걸 넘어서는 분명히 생산은 맞출 수 있다. 이 제조업 사이클은 시간이 좀 걸리긴 해도 분명히 맞출 수 있어요. 게다가 계속 미국, 일본, 중국 이런 애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그 리스크, 과거에 너무나도 많은 사례가 많아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요 정도. 결국 모든 슈퍼사이클은 공급 과잉으로 끝났고 2018년 반도체 메모리, 그때도 메모리 사이클이었습니다. 2017년엔 서버 사이클, 2010년엔 모바일 사이클, 2004년엔 PC 사이클, 모두 다 공급 과잉으로 이 제조업의 결말은 끝났다라는 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역사에 맞춰서 대응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메모리 고점이니까 다 파세요 이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저라고 하면은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유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소위권이든 손실권이든 무조건 일부라도 매도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의 함정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종목이면은 불타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평단가가 낮아지더라도 더 살 수 있을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점에서 사서 수익률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면 내가 저점에서 삼성전자를 5만 전자 때 샀는데 30만 전자 때 안 사죠. 그리고 25만 전자 때는 안 사요. 떨어질 때. 왜 안 사죠? 5만 전자랑 25만 전자를 같이 합쳐버리면 내 평단가가 15만 전자가 돼서
수익금은 똑같은데 수익률은 갑자기 반토막이 나는 그런 것들을 보기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게 전부 다 밸류 트랩이고요. 남들한테 수익률 자랑할 거 없고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수익금이 중요합니다. 수익률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은 일부라도 저는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더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했을 때 잡을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혹시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월등히 뛰어넘는 다음 라이징 스타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잡을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사이트였고요. 추가적인 트레이딩 인사이트들은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또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통해서도 또 실시간으로도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